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 스캔 데이터 분석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이버를 열어보니까 간헐적으로 먹통되는 증상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또 한 건의 질문이 또 있네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우선 이 영상부터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다른 질문을 영상화 시키거나 스캔 데이터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스캔 데이터 분석을 기다리시는 우리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직 정비할 시기는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엑셀 먹통 관련 검색하다가 답변 달아주신 걸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 자동차는 2014년 5월식 말리부 디젤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4천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1년 반 정도 전부터 발생한 증상인데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대략 반년 정도는 이상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일 증상으로 결론은 엑셀이 잘 먹지 않는, 엑셀을 밟아도 느낌이 없는 그런 증상이란 얘기죠. 우선 증상은 주행 중 혹은 정차 중 출발할 때 발생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변속기가 작동할 때입니다. 변속될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기어 변속과는 관계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선생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기어가 바뀌면서 RPM이 떨어진 다음 엑셀이 먹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RPM이 상승하고 속도도 가속이 돼야 하는데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RPM도 떨어진 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혹 변속 구간이 아닐 때도 생기는데 이때도 증상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순간적으로 감속이 되어 몸이 살짝 앞으로 쏠립니다. 울컥거림 현상이 있다는 말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뭔가요? 여기가 되겠네요. 간혹 변속 구간이 아닐 때도 생기는데 이때도 증상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순간적으로 감속이 되어 몸이 살짝 쏠립니다. 이거고 정차 중에 발생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평지, 한 번은 오르막길. 이건 증상으로 봐서는요, 평지, 오르막, 내리막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갑니다. 물론 그거의 결론은 요지가 이거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상황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었다가 다시 밟으면 정상 작동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밟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이라도 찍고 싶은데 워낙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그냥 안 찍은 것이 오히려 잘 된 거고요. 괜히 영상 촬영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그러지보다는 그냥 자세하게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약 300km 주행하는 동안 대여섯 번 증상이 있었다. 더불어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면 주차 중에 간혹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밤에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아침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과 위에 말씀드린 증상으로 브레이크 센서를 3번이나요? 브레이크 센서가 뭡니까? 바꿨는데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몇 차례 되풀이하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래요.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뭔 문제인가? 가속이 안 되는 먹통 현상 아닙니까? 가속이 안 되는 먹통 증상. 엑셀을 밟았으나 반응이 없다. 자동차는 디젤이란 뜻입니다. 디젤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차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고요. 있어봤자 살짝 튕기는 정도고요. 디젤 자동차에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제시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그건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선생님 이걸 하나 말씀드리죠. CU입니다. 자동차에는,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는 ECU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도 있겠지만 ECU로 들어가는 센서가 있습니다. 현재 공회전 RPM 또는 시동을 껐음 이런 것 RPM이 들어갑니다. RPM 신호입니다. 그리고 엑셀 포지션 센서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WTS 냉각수 센서 신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서 연료 분사를 한다면 인젝션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 이겁니다. 바로 에어플로우 센서 값입니다. 에어플로우 센서, 그 다음에 부스트 압력 센서,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얘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요 ECU는 액추에이팅을 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액셀을 작동시키는데 얘가 작동하면 먹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작동하여서 먹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곧 액셀 페달을 밟았을 때 얘들의 신호값 또 부스트 압력 신호값이 연동돼서 정상적으로 들어가 줘야만이 액추에이터가 정상 작동을 한다. 그런데 액셀을 밟았으나 에어프로 센서 값이 과도하게 높다, 부스트 압력 값이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정상 작동 시기보다 빨리 작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000rpm에서 이렇게요, 여기서 작동을 해야 할 어떤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 페달을 밟은 양은 약 2000rpm이에요. 그런데 에어프로 센서 값이나 부스트 압력 값은 2000rpm보다도 2000rpm 기준으로 이만큼의 레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ECU로 들어가는 신호는 얘보다 높은 신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높은 신호가 들어가니까 액추에이터를 미리 작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속이 안 된다, 먹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여기 거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십시오. 전자제어 자동차는요, ECU로 하여금 말을 잘 듣는 액추에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ECU로 들어가는 필요하지 않은 신호값이 있다는 겁니다. 에어프로 센서 값이 현재 비정상이거나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비정상일 때, 무슨 말이냐, 에어프로 센서 값이 기준보다 높다, 현재 높다. 그 다음에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기준보다 높다. 얘들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 값이 높은 이유가 뭐냐, 이거. 얘들 값이 높은 이유가 뭐냐, 에어프로 센서와 부스트 압력 값이 높은 이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례도 많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이 권영호 TV에 오셔서 한 건의 영상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어제도 또 며칠 전에도 계속 올려드리는 영상 속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오일, 엔진 오일입니다. 이게 곧 엔진 오일이 잘못됐으면 얘들 값이 비정상이 됩니다. 호호. 나는 그동안에 오일을 잘 갈았는데 뭐 이런 거죠. 나는 좋은 오일도 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는 맞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많아도요, 우리 지금 현재 질문 주신 선생님의 자동차 말리부 자동차에 주입되는 오일은 잘못됐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여기까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까지 자동차를 잘 관리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타셨을 것이고, 16만 4천을 타는 동안에 사용된 엔진 오일 점도 아십니까? OW에 30 이런 거 있죠, 또는 40 이런 거. 이것을 엔진 오일 점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SAE 규격이라고 합니다. SAE 규격, Society of American Engine, 이들이 정한 엔진 오일의 품질 등급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점도라고 합니다. 30짜리 점도보다 40짜리 점도가 끈끈합니다. 또 40보다 50짜리 점도가 더 끈끈합니다. 이렇게 끈끈한 정도, 뭐 이거 점도인데요. 비스코시티, 영어로는 비스코시티가 비정상이면 AFS와 부스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다. 낮아지는 경우도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얘들이 낮아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언젠가는 어느 분의 질문을 통해서 얘들 값이 낮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항목 위주로 지금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형 분석을 통해서만이 진단이 가능한 경우 파형 분석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스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현재 자동차가 가지는 증상과 정비 범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권영호 TV를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찰해 주신다면, 그리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 주신다면, 또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그 힘을 빌어서 열심히 영상 제작해서 자동차 관리의 진수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헛돈 안 쓰는 진단과 정비가 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첫 질문이지만 10군데 가서 이상한 얘기만 들었던 그 내용의 원인을 찍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불이 들어와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불이 들어와있다. 이거 글쎄요, 3번이나. 근데 센서를 바꿨다는 게 뭐예요 이게요? 브레이크 센서가 뭡니까? 지금 이거 간단한데 이 내용을 보면요, 선생님 자동차는요 브레이크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오일이 좋은지 나쁜지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는 정상이었지만 아침에 불이 들어와 있다. 이 센서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지금 현재 16만 킬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레이크 오일을 안 바꾸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꾸셨더라도 브레이크액 수명이 다 된 걸 지금 넣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브레이크 센서를 3번 바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침만 되면 불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게 뒷브레이크가 들어와 있다면, 뒤 브레이크 램프가 켜져 있다면 배터리가 아웃될 겁니다. 결론은 아침마다 점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곧 뒷브레이크 램프가 켜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기판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로 따진다면 23W짜리 브레이크가 4개입니다. 4개 전구가. 그럼 얼마예요? 80, 92W죠. 92W의 전기를 밤샘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매번 아침마다 또는 간헐적으로 배터리를 점프해서 시동을 겁니다 라고 했더라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브레이크 리저버 속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을 한다, 이것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뒷브레이크 때문에 그렇다, 생략하죠. 우선은 뒷브레이크의 램프와 관계없이 계기판의 램프가 켜진 걸로 이것은 브레이크액 때문에 그렇다, 곧 브레이크액의 수명이 다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속이 안 되는 먹통 현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먹통이 되는 현상, 원인, 먹통.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먹통이 되는 이유, 이게 엑셀 페달이 먹통이 되는 이유, 얘는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다가 1번 AFS 값의 비정상, 2번 BPS 값이 비정상, 얘들이 비정상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비정상 값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정비사님한테 알려야 되겠죠. 정비사한테. 자, 그런데 이 정비사분이 글쎄요, 고장 코드가 없으니까 정상인데요 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는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선생님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를 가셔서 에어프로 센서 값이 비정상인지 부스트 압력 값이 비정상인지를 봐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요, 이 증상을 간헐적으로 엑셀을 밟았는데 감각이 없이 먹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차를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보죠. 그리고 스캔을 했더니 고장 코드가 없다, 차가 정상인데요 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셔서 또다시 타 업체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정비업체를 탐문하십시오. 탐문하면 그러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데이터로 갑니다. 곧 고장 코드를 확인해서 서비스 데이터로 가가지고 에어프로 센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부스트 압력 값은 얼마가 나오는지, 또 인젝터 분사량은 얼마인지, 엔진 토크 제어량은 얼마인지, RPM은 얼마인지 등등등등 이런 걸 쭉 훑어봅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그곳에서 정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한번 갈아보죠, 가령 에어 프로세서 한번 갈아보죠, 또 부스트 압력 센서를 갈아보죠 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반가운 마음에 오케이 해버리면 선생님 자동차는 안 고쳐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오늘 영상에 대한 답변 마칠까 합니다.
엑셀 간헐적으로 먹통되는 증상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한테 스캔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분석해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에어프로 센서나 부스트 압력 센서 값 외에도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더 봐드릴 수 있는데 5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오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에어프로 센서와 부스트 압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마칠 생각입니다. 권영호TV를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 늘 건강한 자동차는 기본 정비가 우선이라는 것, 기본이 무엇이냐, 오늘 올려드린 것, 방금 전에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기본 정비가 무엇이라는 것을 꼭 아실 거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용하는 지금 이 자동차, 말리부 자동차의 기본 정비에서 뭐가 잘 됐는지, 아직 잘못된 게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권영호TV를 열람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편안한 밤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